안녕하세요, 야담 과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낮에는 머슴이 밤에는 서방이 되는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조선 땅에서도 산 좋고 물 맑기로 이름난 어느 조용한 마을에 비와 지붕에 처마선이 곱게 뻗은 그림 같은 양반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이 댁에는 이른 나이에 홀로 되신 정고 어여쁜 김씨 부인이 살고 계셨습니다. 부인의 미모는 마을 처녀들도 따르기 어려웠고 마음 씀씀이 또한 비단결 같아 칭송이 자자했지요. 하지만 아무리 고운 자태와 고든 절개를 지녔기로서니 꽃다운 나이에 홀로 빈긴 밤을 보내는 심정이야 어찌 다 헤아릴 수 있었겠습니까? 낮에는 애써 웃음 지으며 살림을 돌보았으나 밤이 되어 찬 이부자리에 홀로 누울 때면 사무치는 외로움에 소리 없는 눈물로 베갯니들 적시는 날이 많았습니다. 빈방 가득 울리는 자신의 숨소리만이 유일한 동무인 듯 느껴질 때도 있었지요. 이 댁에는 돌쇠라 불리는 건장한 사내가 머슴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태생은 비록 미천하였으나 몸이 단단하고 힘이 좋아 웬만한 장정 서너 몫의 일을 거뜬히 해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도록 논밭을 일구고 장작을 패고 마당을 쓸며 땀 흘리는 그의 모습은 그 자체로 우직함의 상징 같았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한 번 맡은 일은 끝까지 해내는 성실함과 주인 어른에 대한 변함없는 충직함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절로 신뢰를 느끼게 했습니다. 부인은 그런 돌쇠의 묵묵한 뒷모습과 정직한 땀방울을 오래전부터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밤이었습니다. 매미 소리도 잦아들고 풀벌레 우는 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려오는 고요한 시각이었지요. 하루의 고된 일을 마친 돌쇠는 쓰러지듯 자신의 누옥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안채에서 일하는 몸종이 조용히 와서 그를 불렀습니다. 돌쇠야, 자느냐? 마님께서 너를 조용히 안채 뒤뜰로 오라 하신다. 아무도 모르게 오너라. 돌쇠는 벌써 깊은 밤중에 마님께서 자신을 부르신다는 말에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인가 싶어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몸종의 말대로 조심스럽게 발소리를 죽여 안채 뒤뜰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기다리고 계신 김씨 부인의 희미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마님, 부르셨사옵니까? 김씨 부인은 달빛 아래 희미하게 빛나는 얼굴로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의 단아한 모습과는 달리 무언가 깊은 고심 끝에 내린 듯한 결연함과 함께 약간의 떨림이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부인은 나지막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낮고 조용하게 약간의 떨림 섞어. 돌쇠야. 내가 이 댁에 들어와 일한 지도 벌써 몇 해가 흘렀구나. 비록 내 신분은 천하나 내 성품이 우직하고 마음 씀씀이가 바르다는 것을 내가 익히 알고 있느니라. 돌쇠는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마님께서 이 깊은 밤에 자신을 불러 이리 칭찬하시니 그저 송구스러울 따름이었습니다. 한숨 쉬듯 조금 더 진솔하게. 헌데 내가 이리 홀로 된 지 오래되어 낮에는 그럭저럭 견디지만 밤이 되어 모든 것이 잠들고 나면 넓은 집에 나 혼자라는 사실이 사무치게 외롭고 두렵구나. 차가운 기운만이 나를 감쌀 뿐이니 정령 살아가는 의미를 잃을 때도 있단다. 염치 없는 부탁인 줄 안다만 내게 한 가지 부탁을 하고자 하는데 내 의향이 어떠하냐? 내게 무리한 일이라면 억지로 그러지는 않아도 된다. 부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외로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돌쇠는 마님께서 감추고 사셨던 속마음을 들으니 가슴 한구석이 아릿했습니다. 그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진심을 담아 약간 떨리지만 단호하게. 마님, 제게 그런 속내를 보여주시니 몸둘바를 모르겠사옵니다. 마님께서 만약 저 같은 천한 놈에게 명하실 일이 있으시다면 제 목숨인들 아끼겠사옵니까? 무엇이든 분부만 하시옵소서. 돌쇠의 진심 어린 대답에 김씨 부인은 잠시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결심을 굳힌 듯 처음보다 조금 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결연하게. 좋다. 그렇다면 내 말을 잘 듣거라. 이 일은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해야 한다. 낮에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이 집의 머슴으로 일하거라. 다른 이들 눈에 띄지 않게 행동하고 나를 만날 때도 신분에 맞게 공손히 마님이라 부르거라. 돌쇠는 마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귀담아 들었습니다. 숨을 고르며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헌데 밤이 되어 모든 사람이 잠들고 집안의 고요함만이 감돌면 그때는 조용히 이 안채에 내 방으로 오너라.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조심해야 한다. 밤이 되면 그때는 너는 더 이상 이 집의 머슴이 아니다. 그때부터 너는 나의 서방님이다. 마지막 말에 이르러 부인의 목소리는 다시 약간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분명했습니다. 돌쇠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낮에는 하늘과 땅처럼 멀게만 느껴지는 마님인데 밤에는 그 마님의 서방님이 된다니.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치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마님의 얼굴을 보니 장난기가 아닌 진실로 자신에게 의지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돌쇠는 이내 마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떨림과 감격이 섞인 목소리로. 마님, 부인, 분부대로 따르겠사옵니다. 저 같은 미천한 것이 부인의 서방님이라니 꿈만 같습니다. 부인께서 만약 저로 인해 외로움을 덜 수 있다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 부인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낮에는 마님의 충직한 머슴으로, 밤에는 부인의 따뜻한 서방님으로 그리 살겠습니다. 그날 밤부터 기묘하고도 비밀스러운 두 사람의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이 되면 돌쇠는 여느 때와 똑같은 머슴이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부터 일어나 마당을 쓸고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무거운 짐을 나르고 논밭에서 땀 흘려 일했습니다. 옷은 해지고 남루했으며 손은 거칠어지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검어졌습니다. 마님과 마주칠 때면 고개를 깊이 숙여 마님, 부르셨사옵니까? 하고 여쭈었고 마님 역시 다른 머슴들을 대하듯 그에게 일을 시켰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충직한 머슴과 고귀한 마님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쇠의 가슴 속에는 밤이 오기를 기다리는 뜨거운 설렘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고된 노동 속에서도 문득문득 밤의 부인을 생각하면 입가에 절로 미소가 번지곤 했지요. 밤이 깊어지고 집안에 불이 꺼지며 고요함이 찾아들면 돌쇠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거처를 나와 안채로 향했습니다. 발소리 하나 내지 않으려 애쓰며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안채의 뒷문으로 들어서면 그를 기다리고 계신 김씨 부인이 있었습니다.
부인은 따뜻한 물과 깨끗한 옷을 준비해 두었고, 돌쇠는 낮 동안 쌓인 땀과 먼지를 씻어내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부드럽고 따스하게. 어서 오시오, 나의 서방님. 낮에는 고생이 많았소? 차가운 바람에 감기 들지 않았소? 그 순간, 돌쇠는 더 이상 천한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부인이 마련해준 따뜻한 밥상에 마주 앉아 정성껏 차려진 음식을 함께 먹으며, 낮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편안함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부인은 돌쇠에게 낮 동안 있었던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들려주었고, 돌쇠는 묵묵히 혹은 따뜻한 말로 부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서로의 눈빛 속에서 존경과 사랑을 확인했고, 서로의 존재 자체가 위로가 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돌쇠는 부인의 유일한 의지처이자 마음을 나누는 진정한 서방님이었습니다. 낮의 고단함과 서러움은 밤의 따스함과 부인의 깊은 사랑으로 모두 씻겨 내려가는 듯했습니다. 부드럽고 진심을 담아. 부인 덕분에 제 몸과 마음이 녹습니다. 낮의 고됨도 밤이 되면 모두 잊게 됩니다. 부인께서 외롭지 않으시다면 저는 이대로도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다정하고 애틋하게. 돌쇠 서방님. 저 또한 그러하오. 낮에는 세상의 눈을 피해 마님과 머슴으로 살지만 밤이 되면 당신은 저의 유일한 서방님입니다. 이 외로운 삶에 당신이 있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오. 그렇게 낮에는 머슴, 밤에는 서방님으로 사는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생활은 누구도 모르게 몇 년간 이어졌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신분이라는 높은 담장을 넘어 더욱 단단하게 연결어 갔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눈은 언제나 빈틈을 파고드는 법, 마을에서는 김씨 부인이 젊고 아름다운데도 홀로 지내는 것을 두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특히 이웃 마을에 사는 김진사라는 자가 부인의 재산을 노리고 끈질기게 청혼을 해왔습니다. 김진사는 풍채는 좋았으나 심성이 간사하고 욕심이 많은 자라 부인은 그의 청혼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김진사는 포기하지 않고 마을 원님에게까지 손을 써 부인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연일 사람을 보내 부인을 겁박하고 집안에 압력을 넣어 부인을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김진사가 위세 좋게 원님을 대동하고 김씨 부인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거만하고 위압적으로. 김씨 부인. 이제 그만 고집을 버리시오. 아무리 정절이 중요하다 한데 젊은 여인이 어찌 평생을 홀로 지낸단 말이오. 원님께서도 나의 혼인을 윤허하셨으니 어서 나를 맞이하시오. 무게감 있게. 김씨 부인. 김진사의 말이 일리가 있소. 여인의 몸으로 홀로 집안을 지탱하기가 쉽지 않을 터, 김진사는 재산도 넉넉하고 가문도 괜찮으니 그의 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떻겠소? 김씨 부인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김진사 나으리, 원님 나으리. 두 분의 말씀은 감사하나 저는 이 집에서 홀로 지내는 것이 편합니다. 저는 제가 마음을 준 사내 외에는 어떤 누구와도 혼인할 생각이 없습니다. 비웃듯 조롱하며. 헉! 마음을 준 사내라니. 고작 죽은 서방을 말하는 것이오. 아니면 혹시 이 집의 머슴이라도 붙잡고 산다는 말이오. 천한 것과 정을 통했다는 부끄러운 소리는 하지 마시오. 김진사의 입에서 머슴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마당에서 풀을 뽑던 돌쇠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꾹 참았습니다.
김씨 부인은 김진사의 비웃음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분명하고 힘주어. 그렇습니다. 김진사 나으리. 제가 다시 혼인을 한다면 저는 저와 평생을 함께하며 이 집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진실된 사내와 할 것입니다. 그가 비록 남들이 말하는 천한 신분이라 할지라도 저를 진심으로 아끼고 이 집을 위해 땀 흘린 자라면 저는 기꺼이 그를 저의 서방님으로 맞을 것입니다. 코웃음 치며 하하, 딱한 부인이로구먼. 고작 머슴 따위를 서방님으로 삼겠다는 말이오. 과연 그런 미련한 사내가 어디에 있단 말이오. 김씨 부인은 김진사의 조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당에 서 있는 돌쇠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숨죽인 가운데 크고 분명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우렁차고 결연하게. 있습니다. 여기, 저기 서 있는 사내가 바로 그입니다. 낮에는 이 집의 꾸준히 일을 마다 않고 땀 흘린 저의 충직한 머슴이었고, 밤에는 외로운 저의 곁을 지키며 진심을 다한 저의 유일한 서방님입니다. 김씨 부인의 말에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김진사는 물론이고 원님, 그리고 주변에 모여들었던 마을 사람들 모두 경악했습니다. 천하디 천한 머슴 돌쇠가 양반댁 마님의 서방님이라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에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격분하여 소리치듯.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여. 미쳤소. 미쳤구려. 천한 머슴 주제에 어찌 양반 부인의 서방이 된단 말이오.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오. 당장 저놈을 끌어내시오. 김진사가 길길이 날뛰며 병졸들에게 명하려 했습니다. 그때 김씨 부인이 다시 한번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더욱 힘주어. 닥치시오, 김진사 나으리. 진정한 귀천은 신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낮에는 세상의 눈을 피해 머슴으로 살았으나 밤마다 저에게 보여준 그의 마음과 정성은 그 어떤 양반의 그것보다 귀하고 뜨거웠습니다. 저를 홀로 두고 떠나신 전 서방님보다 제 곁을 지키며 이 집을 보살핀 이 사내야말로 진정 저의 서방입니다. 그리고는 돌쇠의 손을 잡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돌쇠를 보며 다정하게. 돌쇠 서방님.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 없소. 당신은 나의 서방님입니다. 낮이든 밤이든 당신은 이 집의 가장입니다. 돌쇠는 부인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낮에는 부인의 손을 잡을 엄두도 내지 못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부인의 눈빛에서 자신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을 확인했기에 그는 용기를 냈습니다. 떨리지만 당당하게. 예. 부인. 저는 부인의 머슴이었으나 밤에는 부인의 서방님이었습니다. 부인을 연모하고 부인과 이 집을 제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습니다. 만약 이 죄로 인해 벌을 받게 된다면 달게 받겠사옵니다. 허나 부인을 향한 제 마음은 결코 거짓이 아니옵니다. 두 사람의 진심 어린 고백에 처음에는 수군거리던 마을 사람들도 점차 숙연해졌습니다. 어떤 이는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신분의 벽 앞에서 솔직하고 용감하게 사랑을 고백하는 두 사람의 모습에서 진정한 인연의 의미를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원님 또한 두 사람의 이야기에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겉모습만을 중시하는 세상의 이치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정성 사이에서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잠시의 침묵 끝에 원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깊이 생각한 후 공정한 목소리로 듣고 보니 김씨 부인과 돌쇠의 인연이 예사롭지 않구려. 낮에는 머슴이었으나 밤에는 서방님이었다니. 이는 세상의 이치와는 다르나 그 마음의 정성이 지극하니 가히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 할 수 있겠소. 김진사는 물러가시오. 부인의 혼사는 부인의 뜻대로 할 것이오. 결국 김진사는 망신만 당하고 씩씩거리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 김씨 부인과 돌쇠는 정식으로 혼례를 올리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비록 세간의 이목이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두 사람의 진심과 원님의 윤허 아래 그들은 당당히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돌쇠는 낮이나 밤이나 더 이상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의 진정한 서방님으로서 사랑하는 부인과 함께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당당해졌고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실렸습니다. 부인은 여전히 그를 존경하고 아꼈으며 돌쇠는 부인을 평생의 반려자로 여기며 지극정성으로 보살폈습니다. 낮에는 함께 집안을 돌보고 마을 사람들과 어울렸으며 밤에는 따뜻한 방에 마주 앉아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행복을 나누었습니다. 낮에는 머슴, 밤에는 서방님이었던 돌쇠는 이제 낮에도 밤에도 부인의 유일하고 소중한 서방님으로 살았습니다. 신분의 귀천을 넘어 진실된 사랑과 정성으로 맺어진 두 사람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진정한 인연의 의미를 되새기게 해주었다고 합니다.